기본 도형은 말 그대로예요. 기본적인 도형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형은 꼭 이게 막 각을 구성하고 있거나 뭐 원이나 이렇게 막혀 있는 도형만 생각하는데, 수학적으로 도형은 점도 도형이고 선도 도형이고 면도 도형이에요. 당연히 입체도 도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점을 이어서 선이 되고 선을 이어서 면이 되고 면을 이어서 입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적으로 그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본 도형 중에 제일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점, 선, 면. 나와있죠?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선이 되고 선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면이 된다. 밑에 보면 그런 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평면 도형, 입체 도형. 요 파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겁니다. 평면 도형은 삼각형이나 원처럼 평면 이외에 한 평면에다가 그릴 수 있는 도형이고, 입체 도형은 한 평면에 그릴 수 없는 도형이에요. 뭐 직육면체, 뭐 원기둥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평면에다 놓고 그릴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을 입체 도형이라고 구성하게 되고, 교점, 교선, 그러니까 교점, 교선인데, 교점은 교자는 만날 교점이다. 만난다, 만나는 점, 교점. 교선, 만나는 선의 의미인데, 지금처럼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 교점. 그다음 면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 이건 교점이에요.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날 때 생기는 이 점의 연속, 얘를 교선이라고 하는데, 교선이 꼭 지금처럼 직선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곡선일 수도 있고, 뭐 구부러져서 이렇게 구부러서 만들어진 곡선일 수도 있고, 어쨌든 면과 면이 만나 생기는 선은 교선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교점은 우리가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도형을 그릴 때 보면 대부분 다 교점은 어떤 형태로 많이 나타나냐면 꼭지점을 의미할 때 주로 많이 나타나요. 교선은 보통 모서리를 얘기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도형의 파트에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밑에 있는데 한번 잠깐 간단하게, 너무 쉬워서 한번 읽어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점선면을 도형의 기본 요소로 한다. 네, 맞는 말. 2번, 선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면이 된다. 맞는 말. 사각형은 입체 도형이다. 그럴 리가. 선과 선이 만날 때 교선이 만난다. 교선이 생긴다. 선과 선이 만날 때는 교점이 생기는 거죠. 5번, 원기둥은 평면과 곡면으로 둘러싸여 있다. 됐나요? 원기둥은 평면과 곡면으로 둘러싸여 있다. 평면은 위아래를 말하겠죠. 곡면은 옆에를 말할 겁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충분히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네라는 내용들이고, 일로 갑니다. 직선, 반직선, 다음 파트. 자, 직선, 반직선, 선분은 두 점은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 평면 위에 두 개 점이 있어요. 여기를 점 A, 점 B라고 합시다. 근데 두 점을 통과하며 무한히 긴 직선, 무한히 긴 선, 얘를 뭐라 부르냐면 직선이라고 부르죠. AB를 통과하며 양쪽으로 무한히 길어지는 선, 이를 보통 우리가 직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직선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보통 직선 쓸 때는 대놓고 여기 소문자로 이렇게 L, 이게 라인의 줄임말인데 L이라고 쓸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직선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개 점을 나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직선 AB, A와 B를 지나는 선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건 한글이잖아? 수학적 표기법은 이렇게 씁니다. 직선 AB, 이렇게 직선 모양 양쪽으로 뻗는다는 뜻을 그대로. 그럼 직선 AB라 써도 되는데, 혹시 직선 BA라고 쓰면 틀릴까요? 틀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A나 B 방향으로 무한히 뻗기 때문에 알파벳 A를 먼저 쓰나 B를 먼저 쓰나 여기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C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쓰죠? 다 됩니다. 직선 AB, 직선 AC, 직선 BC, 직선 CA, 직선 CB, 뭐 어떤 걸 갖다 써도 이게 직선이게만 하면 알파벳 두 개를 순서 없이 배열하면 다 똑같은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직선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반직선이라는 건데, 반직선. 어떤 느낌일 것 같죠? 그냥 반만 가는 직선일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반만 가는 거지? 여기 점 A가 있고, 여기 점 B가 있는데, A를 시작점으로 해서 B쪽 방향으로 무한히 반쪽만 뻗는 직선, 이게 반직선이에요. 그래서 반직선 AB인데,
앞쪽에 봤던 직선과 반직선의 차이점이 뭐냐면 직선은 알파벳 순서가 의미가 없죠. 근데 반직선은 알파벳 순서가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게 시작점이에요. 그 반직선이 시작하는 점이 되고 뒤에 있는 게 방향입니다. 어느 쪽으로 갑니까? B방향으로 갑니다. A에서 B방향으로. 그러니까 시작점이니까 여기서 뻗으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이런 느낌이에요. B방향을, B를 지나서 무한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직선을 수학적 기호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겠죠. 반직선 A, B 이렇게 씁니다. 반만. 그리고 시작점을 왼쪽, 끝점을 방향을 오른쪽 이렇게 보통 일반 이렇게 쓰죠. 그럼 얘는 같을까요? 틀립니다. 그렇죠? 이유는 반직선 AB는 A에서 B로 가는 이 반직선인데 반직선 BA는 B에서 시작해서 A 쪽으로 뻗는 이런 상태의 반직선이기 때문에 딱 봐도 틀립니다. 둘은. 자,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죠? 여기 C가 있어요. 그럼 반직선, 저런 경우 반직선 BA와 반직선 BC 시작점 위치를 맞췄어요. 그럼 둘은 같은가요? 이것도 다릅니다. 반직선 BA는 B에서 A 쪽으로 이쪽으로 뻗는 거고 반직선 BC는 B에서 C 쪽으로 이쪽으로 뻗는 겁니다.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반직선이 서로 같으려면 반직선이 서로 같을 경우는 첫 번째 뭐가 같아야 되죠? 시작점이 같아야 됩니다. 일단은 시작점이 같지 않으면 보나마나 무조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반직선 땡땡 할 때 앞쪽에 있는 이 땡이 서로 같아야 돼요. 아셨죠? 앞쪽에 있는 이 시작 부분이 서로 똑같아야 된다. 이게 틀리면 뭐 볼 것도 없어요. 서로 다른 겁니다 라고 그냥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얘 그렇다고 해서 시작점만 같다고 해서 알고 보니까 또 똑같은 반직선은 아니야. 뭐도 같아야 되죠? 그 시작점을 기준으로 뻗는 방향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같은 반직선이 됩니다. 반직선은 시작과 방향이 중요하다. 세 번째가 점 A가 있고 여기 점 B가 있는데 AB는 직선은 A와 B를 통과해서 양쪽으로 무한히 반직선은 어느 하나를 시작으로 다른 쪽 방향 쪽으로 무한히. 근데 꼭 무한히 갈 필요가 있나? 그냥 얘네들 난 있고만 싶은데 이걸 뭐라 부르냐면 선분 AB라 불러요. 그럼 선분 AB는 의미가 뭐냐면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두 점의 거리만 잡고 싶어요. 요 A와 B 사이의 길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할 때 쓰는 게 선분 AB이며 이걸 수학적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방향을 안 뻗고 그냥 선만 그리시면 돼요. 선분 AB. 그럼 선분 AB와 선분 BA는 같나요? 네, 이건 같습니다. 뭐 A에서 B 쪽으로 그거나 B에서 A 쪽으로 그거나 어차피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앞뒤 순서가 크게 관계없다. 그러니까 직선이나 선분은 알파벳 앞뒤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반직선만 방향, 시작점이나 방향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잡을 때는 선분으로 표시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 잡을 때 이런 건 거리가 아닙니다. 이런 건 거리가 아니에요. 두 점 사이를 하나의 일직선상에 놓이는 선으로 그었을 때 그 선의 길이를 우리는 두 점 사이 거리라 말하고 그 거리를 선분 AB라고 표현한다. 자, 그 내용들을 쭉 여기 이제 책에 이제 설명이 돼 있죠. 참 아름다운 내용들이에요. 잘 한번 마무리 해보세요. 여기는 굳이 아름다운 것들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지저분한 것만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아서. 자,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는 두 점을 잇는 선. 그게 두 점 사이 거리, 선분 AB. 이게 여기가 거리가 된다. 두 점 사이 거리다. 자, 이제 중점의 두 번째 내용. 중점에 대한 설명인데 선분 AB가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쓰일 단어인데 점 A랑 점 B를 연결한 선.
근데 이 선의 정중앙에 어떤 점이 존재할 거라는 얘기죠. 정중앙. 그 선의 정중앙. 그럼 이 점에서 A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 B까지의 거리는 정중앙이니까 당연히 같겠죠. 근데 이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것을 보통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다 뭐 줄을 한 개 치거나 두 개 치거나 뭐 동그라미라거나 뭐 줄 세 개를 치거나 어찌되었든 같은 기호로 표현합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같은 기호로. 그럼 이건 같은 길이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선분 AM의 길이와 이거죠. 선분 BM의 길이는 서로 같으며 그 길이는 선분 AB의 정확히 반이 된다. 2분의 1 AB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를 말하죠. AB의 절반의 길이를 갖는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EAB, EAM 혹은 EBM 얘는 선분 AB랑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AM의 2배, BM의 2배가 되면 이 전체 AB가 나온다. 뭐 이런 의미로 파악하셔도 됩니다. 3등분점은 지금처럼 이제 말 그대로 세 개로 나눈 거죠.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서로 같도록 AB 사이에 3등분점을 줍니다. 그럼 AM의 길이, BN의 길이, 그 다음에 NB의 길이가 서로 같더라. 책에 나온 것처럼 이 길이는 전체 AB 길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혹은 3AM, 3MN, 3NB 얘는 3분의 AB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같은 말이긴 한데 배수를 분수가 아니고 이렇게 정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N의 길이, 이만큼 길이는 세 개의 토막 중에 2토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분의 2 토막, 선분 AB의 3분의 2 토막이 된다. 혹은 이 길이, 선분 MB도 전체 세 토막 중에 2토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AB 길이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27번만. 네. AM의 길이가 10, 그러니까 11입니다. 그럼 여기도 10이겠죠? 같은 면이니까요. 그럼 AM의 길이와 AM의 길이는 AB에 여기 뭐 써야 되죠? 2분의 1 절반. 됐나요? 여기 뭐 쓰냐는 거죠. 센티미터라. 잠깐만요. BM의 길이 4, AB 2배. 이게 잘못 써진 것 같은데? 이게 AB인데 오타인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여기도 AB인데? 뭐야, 이거 문제가 왜 이래? 문제가 좀 이상하네요. 여기가 오타라 BM을 써야 되는데 AM을 쓴 것 같아요. 네, BM을 쓰세요. BM. AM이 아니고 BM. 그러니까 AM이 10이면 BM의 길이는 AB의 2분의 1이라 이 길이가 10이 된다. 이렇게 쓰는 게 구조가 좀 자연스럽죠. 오타입니다. 오타인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알겠니? 오타쿠?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는 각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배운 도형인데 실제로 각을 설명하라 그러면 각이 뭐예요? 물어보면 보통 각을 잘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각은 이게 각입니다. 평면 위에 점을 하나 잡아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반직선을 그립니다. 이 도형이 각입니다. 이게 각 아니에요? 이건 각의 크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이 점을 내가 O라고 부릅시다.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면? 이게 넘길 때마다 이렇게 자꾸 들어가지고. 걸린다고? 이게 좀 큰 걸로 했었어야 되는데 조그만 걸로 하셨네요. 각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 두 개의 반직선이 한 점에서 서로 뻗어져 나왔죠. 그 점이 이 점을
각의 꼭지점이라 불러요. 각의 꼭지점, 이 점을. 그리고 두 개가 이 점을 기준으로 반직선을 그리려면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요? 어느 쪽으로 뻗는다는 방향에 필요한 점들이 있겠죠.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이쪽도 뻗겠죠. 뭐 이런 데다 이제 B가 있다고 칩시다. 뭐 꼭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이랬을 때 이 각을 수학적 비유로 쓰려면 보통 이렇게 한글로 쓰면 각 AOB 혹은 각 BOA. 이렇게 읽어도 되고 이렇게 읽어도 된다 뜻이에요. 혹은 각 O라고 하셔도 됩니다. 각의 꼭점을 직접 써주시는 겁니다. 됐니? 근데 한글로 쓰기가 좀 뭐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 기호로 바꾼 게 이거예요. 각의 모양을 쓰고 이렇게 씁니다. 가끔 물어봐요. 이거 몇 도로 그려야 되죠? 적당히 그리시면 됩니다. 한 45도 정도? 뭐 그런 느낌으로. 몇 도로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요? 됩니다. 이상하게만 안 보이면 됩니다. 이렇게 각 BOA 혹은 각 O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럼 이게 제일 한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더 꼭점을 더 써서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각을 표현할 때 원래는 반직선 기호를 써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반직선 기호는 생략합니다. 그냥 이렇게 써요. 여기 O였어. 여기 A가 있었고 여기가 B가 있었어요. 그러면 AOB, BOA 그 다음 그냥 각 O라고 써도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단순한 표현인데 이렇게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 C라는 또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각 O를 쓰게 되면 각 O를 쓰게 되면 여기를 말하는 건지 여기를 말하는지 여기를 말하는지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자세한 표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이 한 개로 표현됐을 때는 이렇게 써도 전혀 무방한데 여러 개의 각으로 나타날 때는 좀 정확하게 각의 표현을 쓰는 게 좋더라 라는 내용이죠. 이게 각입니다. 평면 위에 이미 한 점에서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저 도형을 각이라 말한다. 그리고 이 반직선이 벌어져 있는 정도, 얘를 각의 크기라고 말합니다. 용어들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각의 종류, 이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들일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거 들어봤죠. 네, 평각, 직선에서 만들어지는 평평한 각, 여기가 각의 꼭지점이라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게 평각이죠. 10도. 그 다음에 직각, 이런 거죠. 직각. 여기 직각 표시 90도. 예각, 이런 게 보통 예각이죠. 예리한 각, 날카로운 각. 여기다 찔리면 뭐 피 나올 것 같은 날카로운 각. 근데 예각은 여기 나와요. 0보다 크고 90보다 작은 각. 둔각, 이런 거. 뭐 찔려도 별로 안 아플 것 같은 이런 느낌. 90보다 크고 90보다 큰 거는 둔각이 아니고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둔각이 된다. 이렇게 각의 종류를 잠깐 보셨고요. 네. 네.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어 보이는데. 네,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어 보이죠? 연습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막꼭지가 바로 갑니다. 막꼭지각, 맞꼭지각, 꼭지점을 맞대고 있는 각의 줄임말이에요. 꼭지점을 맞대고 있는 각. 근데 이 막꼭지각을 만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막꼭지각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을 무시하다 보면 자꾸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데, 꼭지점을 맞대고 있는 각, 이런 겁니다. 여기서 점을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각이 하나, 이렇게 되는 각이 하나 이렇게 되는 각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각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랬을 때 여기 있는 이 각과 이 각을 뭐라 부르냐면 꼭지점을 맞대고 있는 각의 의미로 얘네 둘을 막꼭지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각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각도 서로 막꼭지각이 된다는 뜻이에요. 꼭지점을 맞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각이 만약 A예요. 여기 있는 각을 B라고 합시다. 그럼 A와 B를 더하면 몇 도가 되죠? 이거 직선이니까 180이 되죠.
그럼 여기는 이 각을 A의 막곡지 각인 이 각을 C라고 합시다. 그럼 C랑 B를 더해도 몇 도가 되나요? 이것도 180이 되죠. 이쪽 직선이니까요. 그럼 따라서 B는 A랑 더해도 180, C랑 더해도 180, A와 C는 같은 각인 걸 알 수 있네요. 아, 뭘 알게 됐죠?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B, 그럼 얘를 D라 부르면 B와 D도 서로 같은 각, 각각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게 아니고 AC 같고 BD 같고 각각 같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막곡지각 크기를 서로 같다. 됐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런 거 헷갈립니다. 선생님, 여기 20도, 여기 몇 도예요? 여기 몇 도예요? 여기 20도잖아. 여기 몇 도예요? 모르는 거죠. 왜죠? 여기 20도? 여기 20도 아니야? 왜? 막곡지각이니까요. 얘랑 얘는 막곡지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맞대고 있는 각이니까 막곡지 아니에요? 꼭지점 맞대고 있잖아요. 막곡지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직선이 두 개가 교차했을 때 막곡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직선이 아니죠. 얘는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막곡지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도로 해서 섣부르게 같은 각처럼 보이는데 딱 봐도 막곡지 위치니까 막곡지가 아니야?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되고, 막곡지는 직선이 두 개가 교차했을 때 만들어지는 곳에서 막곡지각이 생긴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책에는 없는데, 자, 그렇다면 나머지 설명 다 드렸고요. 그럼 책에는 없는 내용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직선이 두 개가 지나야 비로소 그때 막곡지각이 생긴다고 그랬죠? 직선 두 개. 직선의 개수 두 개. 그럼 막곡지각의 쌍수 막곡지각의 쌍수는 몇 쌍일까요? 이렇게가 막곡지죠? 한 쌍. 이렇게가 막곡지죠? 한 쌍. 몇 쌍이에요? 두 쌍입니다. 그러면 직선이 세 개 지납니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막곡지를 말하는데 세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직선의 개수가 3개. 그럼 막곡지각의 쌍수는 몇 쌍일까요? 이거 세야 되죠. 사실 이거 좀 세야 되지 않나요? 그럼 세기 시작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6개? 맞아요. 좋아. 얘 지금 웃었지? 두고 봐. 직선이 4개 지납니다. 막곡지가 몇 쌍입니까? 네? 또 얘는 세고 있어. 어디 한번 세봐. 내가 하나 더 그릴 테니까. 네가 셀 때마다 내가 하나씩 더 그릴 거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자, 지금은 이게 막곡지가 쌍수가 책에는 나오진 않죠. 근데 직선이 2개일 때는 2쌍인데 3개일 때는 6개가 맞아요. 6쌍이죠. 정확히 말하면 6쌍. 그럼 4개일 때는 몇 쌍? 5개일 때는 몇 쌍? 이게 3개가 너무 힘들어지지. 이때부터는. 자,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직선 1, 직선 2, 막곡지각 쌍수는 2쌍. 직선 2개 만날 때보다 2쌍이 나오는 걸 명심하세요. 직선 2개가 만날 때마다 2쌍의 막곡지가 나와. 얘는 직선이 몇 개죠? 3개입니다. 그럼 이 직선 3개 중에 2개씩 배열할 수 있는 케이스는 1번과 2번 직선, 1번과 3번 직선, 2번과 3번 직선 맞나요? 각각 몇 쌍씩 나온다고? 2쌍 합치면 몇 쌍? 6쌍. 그럼 직선이 4개야. 하나, 둘, 셋, 넷. 그럼 배열이
1번, 2번 직선, 1번, 3번 직선, 1번, 4번 직선, 2번, 3번 직선, 3번, 2번, 4번 직선, 3번, 4번 직선 몇 개인가요? 6개.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총 몇 개? 12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 쓰지 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5개가 되면, 그럼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 1번, 5번, 2번, 3번,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너무 많잖아, 이게. 결국 뭘 계산하고 있는 거냐면 경우의 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우의 수. 얘는 뭐 쉬우니까 2번 설명하지 않을 테고, 얘를 봅시다. 얘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의미상? 이거 지울게요. 3개의 직선 중 몇 개를 선택하는 거죠?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3개 직선 중 2개의 직선을 선택하는 케이스. 그때마다 몇 쌍씩 나오니까? 2쌍씩 나오니까. 그럼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직선 2개, 직선 1, 직선 2 이런 식으로 직선 2개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처음에 아직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안 배웠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알아듣잖아. 초등학교 때 경우의 수 배우지 않았나요? 안 배웠구나. 미안합니다. 네. 들어보시고 모르시면 그냥 공식만 외우셔도 되고, 들어봐서 이해될 것 같으면 이해를 하시면 더 좋고요. 처음에 직선이 1번, 2번, 3번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3개 직선 중에 2개를 선택할 거야. 그럼 여기다가 직선을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3가지입니다. 1 아니면 2 아니면 3번 직선. 그럼 여기다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겠죠? 앞에서 하나 뽑아냈으니까. 근데 문제는 1번, 2번 직선 놓아서 막꼭지를 만드나 2번, 1번 직선 놓아서 막꼭지를 만드나 똑같은 막꼭지잖아. 2번이 중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2로 나눕니다. 그럼 3개 직선 중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수마다 항상 막꼭지는 2쌍씩 발견이 되거든요. 그 약분하면 이게 답이에요. 2 곱하기 3. 6개가 정답이었다는 얘기. 6쌍이 정답이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그럼 4개일 때는 1번, 2번, 3번, 4번 4개 직선 중에 2개의 직선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곱하기 몇이죠? 4 곱하기 3이에요. 근데 걔가 아까 말한 것처럼 1번, 2번, 1번 중복 발생하잖아. 이렇게 하면 중복 발생하지 않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나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막꼭지 상수가 2개씩 발생하기 때문에 곱하면 3 곱하기 4 12개가 정답이에요. 쓰다 보니까 이제 규칙이 보이지 않나요? 직선 2개일 때는, 정확히 말하면 직선 2개일 때는, 직선 2개일 때는 2 곱하기 1이죠. 직선이 3개일 때는 3 곱하기 2예요. 직선이 4개일 때는 4 곱하기 3이에요. 직선이 5개일 때는 5 곱하기 4.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일반화돼서 직선이 n개일 때 막꼭지 각의 쌍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공식이 뭐죠? n 곱하기 n-1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n 곱하기 n-1. 그러니까 직선이 6개, 막꼭지 쌍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6 곱하기 5, 30쌍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글씨 좀 이상해도 알아보시겠어요? 이렇게. 요거. 혹시 못 알아보시겠나요? 글씨? 알아보세요. 직선 n개일 때 막꼭지 각의 이거 글씨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써도 이상한데? 막꼭지 각의 쌍수는 n 곱하기 n-1 쌍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책에는 없지만 뭐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끔 뭐 연습 문제 중에 나오기도 하니까요. 아셨습니까?
이 개념에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계산법이 적용이 되고 있다 라는 거죠. 다 썼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직과 수선. 여기도 단어가 좀 내용이 쉽습니다. 뭐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수직 90도로 만든다. 수선 90도로 만나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직선 L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직선 M이 있어요. 근데 직선 L과 M이 이렇게 만날 때 90도로 만나. 이 기호죠. 그때 직선 M을 직선 L의 수선이라고 합니다. 직선 L과 수직으로 만나는 선. 그럼 직선 L도 마찬가지죠. 직선 M의 수선이 됩니다. 이들의 위치 관계를 쓸 때 L과 M은 수직으로 만납니다 라는 수학적 기호를 이렇게 써요. 네가 좋아하는 기호죠? 네, 즐겨 애용하는 기호. 나인이가 너한테 많이 당했다고? 너 평소에 그런 애야? 얼마나 많이 했으면 당했다는 소리를. 나인이가 무섭. 나인이가? 4학년 때 처음 만났을 때는 완전 이러면서 안녕해 진짜. 근데 나인이가 첫인상이 착해 보이진 않아. 약간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야, 쟤. 약간 찬 느낌. 처음에 봤을 때 인상이 여기서 제일 따뜻해 보였던 사람은 승찬이. 승찬이가 제일 사람이 좀 따뜻해 보였어요. 근데 반전이었죠. 알고 보니까 안 그래요. 네. 얘가 막 차갑고 냉정하고 안 궁금한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농담이야, 승찬아. 진짜 진실의 의미예요. 필터링 안 해서 나와요. 아, 나인이는? 네. 말을 필터링 안 한다는 욕을 한다는 얘기야? 아니 그렇게 아니라. 아, 솔직하게 말한다. 꾸미지 않는다. 있으면 너무 앞머리 이상한데라고 하면. 아, 그러니까 보통 애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진이는 오늘 앞머리가 조금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나인이는 앞머리 그지 같은데? 맞아요. 맨날 저한테 무슨 같다고 또라이 같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나인이가 그렇게 직설적이구나.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여러분이 기호는 일단 이렇게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기호는 뭐 그렇게 어려운 기호가 아니죠. 어떤 선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길이가 총 길이가 10이었다고 합시다. 근데 직선이 지나가면서 얘를 수직으로 만나게 하고 이등분하게 되는 거니까 이 길이가 각각 5로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런 선이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잡고 싶어요.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잡으시고 그러면 이건 거리가 아닙니다. 얘도 거리가 아니고요. 이것도 거리가 아니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 요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며 중요한 단어 나오죠? 여기서 수직으로 만날 때 만나는 교점을 수학적 용어로 수선의 발이라고 부릅니다. 네, 수선의 발, 손도 아니고 발이에요. 수선의 발, 이건 수학적 뜻이에요. 수직으로 만날 때 만나는 교점, 그게 수선의 발이 된다. 그래서 이 점에서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가 실제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된다. 아셨죠? 자, 이 개념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를 차근차근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 네.